네, 21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가 끝나고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 발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자택 앞 분위기 어떤지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지금 이 시각 민주당 이재명 후보 자택 앞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 공식 일정이 특별히 없었습니다. 인천 계양구 자택에서 머물면서 현재까지 상황을 지켜봤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지자들과 주민들 또 취재진들이 몰려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잠시 뒤에 서울 여의도로 이제 출발을 해서 국회나 당사의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후보 자택 앞에는 많은 이제 인파들이 몰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 경호 인력이 있습니다. 이미 이제 대선 후보 때부터 경호 인력이 배치가 된 상태였는데 이제 선거가 끝나고 개표가 진행이 되면서 이 집 앞으로 몰려드는 지지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경호 인력, 경찰 인력이 직접 집 앞에 모여 있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조금 전에 이제 공주파 3사 얘기를 해드렸는데 밑에 나오고 있지만 이재명 후보가 51.7%, 김문수 후보가 39.3%, 이준석 후보가 7.7%를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이제 한국 리서치, 입소스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에서 한 것으로 이 8만 146명 유권자 대상이었고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0.8%의 오차 범위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세 분께 좀 질문을 드리면 아직 이재명 후보 집 앞에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먼저 윤희용 대표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출구조사가 어느 정도 정확한 건가요? 네, 지금 출구조사는 이제 사실은 총선 같은 경우가 출구조사의 무덤이라는 이제 표현을 많이 씁니다. 워낙 이제 지역구 다양하게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의석수를 맞추는 것들이 이제 많이 틀린 것들이 과거 총선에서는 사례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선거와 대선 같은 경우에 상당히 사실은 더 정확도가 높다고 할 수 있는데요. 지방선거는 이제 광역자치단체장들만 이제 하는 것이고요. 대선은 사실은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이고 한 명 하나의 선거만 예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정확도가 높은데 최근에 이제 하나 문제는 뭐냐면 사전 투표를 유권자들이 많이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출구조사는 본선거일, 본투표만 해당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럼 오차가 좀 발생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시각들이 있는데요. 사전 투표에 대해서는 전화 면접 조사를 통해서 사전 투표에 참여했는지, 어떤 사람들이 참여했는지, 또 어떤 표심을 갖고 있는지를 큰 규모로 전화 조사를 통해서 출구 조사에 이제 반영하는 형태를 띱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몇 번의 노하우가 좀 쌓인 상황이어서 다소간의 이제 오차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의 이제 발표된 이 흐름이 최종 득표 결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출구조사를 보여드리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지역도 보면서 이 두 분께서 여러 가지 좀 이야기도 좀 나누셨는데 먼저 최 교수님께 어떻게 보셨습니까, 출구조사? 저는 출구조사 보면서 사실은 과연 이제 이재명 후보가 50을 넘을 것인가 과반, 그다음에 이제 추격세에 있었던 김문수 후보는 40을 넘을 것인가, 그리고 이제 이준석 후보가 과연 두 자릿수를 기록할까, 이게 사실은 최대 관심사였거든요. 그동안 추세를 놓고 본다면은 사실상 이 구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고, 더더군다나 이제 사전 투표율이 굉장히 첫날에 이례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분석을 해본다면 아무래도 이제 진보 계열의 그런 유권자들이 많이 와서 투표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이 가능했거든요. 근데 출구조사를 보니까 역시 이제 51이 넘어서 51%, 51.7이고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가 39.3이니까 한 40에 육박한다고 보는데 결국 이준석 후보는 7.7이면은 사실상 출구조사 물론 이제 이따 봐야 되겠지만 이 조사를 놓고 본다면 이제 두 자릿수 득표는 사실상 실패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서 관심사는 실질적으로 지금 김문수 후보가 지금 출구조사에서 앞섰던 지역은 전국 단위에서 딱 4곳이거든요. 이른바 TK, PK입니다. 근데 TK는 조금 차이가 났는데 대구 경북은 조금 차이가 나서 한 6.5 대 3.5 정도 구도가 되는 게 아마 나올 것 같은데, 근데 PK 같은 경우에는 거의 6대 4 정도의 구도가 나와서 사실상 이거는 접전으로 또 분류가 될 수밖에 없어서, 자, 그렇다면 앞으로 TK와 PK에서 앞으로 이제 김문수 후보가 얼마만큼 이제 득표를 더 본인이 관심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여기서 표를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최대 표밭인 경기 같은 데서는 이미 출구조사에 따르면 20%포인트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여기에서 설령 조금 나중에 보정이 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서울 같은 건 몰라도 1,000만이 넘는 경기에서 20%포인트가 차이 났다는 거는 사실상 여기에서 조금 많이 설령도 다 뒤따라온다 하더라도 뒤집을 가능성은 없어서 이 구도대로 간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에 처음으로 과반 득표를 넘는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이제 그러니까 실제 개표 상황에서 조금 관심을 끄는 대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최창렬 교수께 질문을 드리면 물론 이게 이제 출구조사긴 하지만 이재명 후보가 50%를 넘는 걸 예상을 하셨는지. 전 선거 중반까지 예상을 했어요. 50% 넘는다고 봤는데 이제 선거 후반으로 가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양상은 뚜렷해 보였습니다. 이 투표 여론조사 지지율에도 나오기 때문에 저는 50%까지 못 미치고 48 내지 9 그 정도에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준석 후보는 이제 10% 못 넘을 것이다. 한 7 내지 8% 정도. 그리고 이 김문수 후보는 한 40 내외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일단 제 예측은 틀렸어요. 일단 이재명 후보가 50%를 넘기 어렵다고 생각했었는데 49 정도 되지 않을까 그랬는데 49와 51은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50%대냐 40%대냐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는 건데 역시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아무리 보수에 결집했다 하더라도 이번 선거에 그 프레임이 있어요. 물론 지역별로 다르고 세대별로 다르고 개인차가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건 내란 응징이에요. 어떠한 변수가 있고 설화가 있었다 하더라도 내란은 일단 응징해야 되겠다. 그리고 계엄에 반대했던 계엄에 찬성했고 그런 뭐 계엄에 찬성권이 아니지만 저 탄핵에 반대했던 후보에 대한 응징 같은 거 그 성격이 여전히 역시 국민주권주의 같은 게 그대로 느껴지는 그런 출구조사다. 아직 뭐 최종 결과는 우리가 알 수 없다 하더라도 그렇죠. 그렇게 느꼈습니다. 예. 개표는 아직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개표소로 투표함을 이송을 해서요. 뭐 대략 한 8시 반에서 한 40분 정도부터 이제 개표가 시작되고 시작이 되면 이제 저희도 바로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방송 3사 출구 조사와 관련해서 이제 세 분께서 어떻게 보셨는지를 여쭤봤는데요. 글쎄요. 그럼 이제부터 이제 개표가 진행이 되고 앞으로 이제 어떤 부분들을 조금 저희가 눈여겨서 보면 좋을까요? 글쎄 이제 개표가 진행이 되고 나면 이제 저는 어찌됐건 이재명 후보가 과연 그 지금 과반을 넘느냐가 이제 가장 중요한 추세가 되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공을 들였던 TK에서 30% 득표를 넘을 것인가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은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 보여서 이 부분은 왜 중요하냐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견고했던 지역구도가 물론 이번에 이제 이준석 후보의 본적지까지도 대구고 그다음에 두 분은 영천과 안동이라는 뚜렷한 자기 고향이 있었기 때문에 TK 후보라는 이제 그런 접점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민주당 계열의 후보가 대구 경북에서 30% 이상의 득표를 했다는 거는 30이라는 수치를 넘어서 갖고 있는 정치적 상징성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는 앞으로 이제 뭐 사실상 지금 출구조사를 놓고만 본다면 접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여서 그런 어떤 보완적 의미에서의 어떤 정치적 해석들이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도권 서울에서 어느 정도 붙을 수 있느냐, 그 다음에 경기에서는 또 얼마큼 차이가 나느냐, 아니면 대구 경북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또 얼마 정도의 득표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향후 이제 펼쳐질 이제 그러니까 개표 레이스에서는 저는 그게 주목이 되지. 왜냐하면 이게 5% 포인트 이내 그 오차범위 이내 접전이었다 그러면 저희가 지역별로의 득표율이라든가 시간대별 득표율들이 굉장히 유의미한 어떤 분석의 준거가 되겠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지금 이렇게 두 자릿수가 넘는 차이가 남으로써 사실상 이제는 어떤 그 디테일한 부분보다도 오히려 이제는 앞으로 개표의 차이가 갖는 정치적 의미가 새로 출범할 정부의 어떤 이제 동력이 될 것이고 어떤 의미를 부여할지 이걸 차라리 해석하는 게 현실적으로 좀 이게 좀 유의미한 분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러니까 대구 경북에서 과연 30%의 득표율을 얻을 수 있을까? 윤 대표님 보시기에 지금 흐름 어떻게 좀 읽을 수 있을까요? 네, 사전에 나왔던 이제 여론조사들 지지율을 살펴보게 되면 TK에서 30이 넘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뭐 시그널을 주는 조사 결과들 많이 있긴 있었거든요. 지금 보게 되면 좀 아슬아슬한 그런 상황이어서 최종적으로는 뭐 선거 결과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과정 중에서도 그런 이제 지역 구도가 좀 완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이제 조사 결과들 이전에 있었다는 것도 저는 이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고 만약에 오늘 최종적으로 선거 결과가 나와서 그 지역의 득표율이 나와서 30이 비록 안 된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제 이후에는 그 출신 지역인 그 TK 지역의 출신인 당선인이 될 가능성이 이제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것을 또 기회로 인해서 지역구도 좀 더 완화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줄 여지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저는 지역구도 물론 이제 그 나타나는 수치로만 볼 때는 그런 분석이 가능합니다만 이 그래도 차이가 많잖아요. 그래서 아직 우리가 이걸 갖다가 지역구도 완화의 가능성을 보기엔 조금 아직 좀 이른 느낌이 좀 들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갑니다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경북 대구 쪽에서도 이렇게 30%를 넘었다는 게 지역구도 완화라는 그런 관점보다는 그만큼 내란에 대한 응징, 내란 심판이 강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대구 경북 지역이라 하더라도 그 여전히 물론 김문수 후보가 높아요. 그 지역구도가 강고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이 국민의힘이 여전히 민심과 너무 괴리돼 있었다는 게 또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그야말로 여러 번 뭐 저만 그런 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 왔습니다만 민심이 어디에 있는가, 민의의 소재나 이런 것들에 너무 둔감했어요. 국민의힘은. 너무 둔감했고 선거 과정도 그랬고 마지막까지도 탄핵에 대한 이런 생각들이 국민 일반과는 많이 괴리가 있었다는 거. 그게 바로 저렇게 모르겠어요. 지금 이재명 후보가 50% 이상 되는 거 나타나는데 박근혜 후보가 당선된 이래 처음으로 50% 넘는 출구조사가 나온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21대 대통령 선거 투표는 모두 끝났고요. 잠시 뒤부터 이제 개표, 이 결과를 향해 빠르게 나아갑니다. 연합뉴스 TV는 버추얼 스튜디오를 통해서 보다 직관적이고 생생한 개표 방송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기서 대선 상황실 연결해서 현재 출구조사 1, 2위 예측 분석과 또 전국 판세 분위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김민광, 왕준호 아나운서 나와주시죠. 네, 여러분의 표심이 출구조사 결과로 먼저 확인이 됐습니다. 대선 상황실입니다. 네, 출구조사 결과 지금 바로 저희와 함께 보시죠. 네, 먼저 전국 출구조사 결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측 1위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 51.1%, 2위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39.3%, 3위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7.7%입니다. 이제 조금 더 세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서울의 출구조사 결과 살펴보겠습니다. 1위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49.3%, 2위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40.1%,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9.2%로 3위입니다. 영남권은 어떨까요? 영남권에서는 1위가 김문수 후보 49%, 민주당 이재명 후보 42.7%, 10% 차이도 나지 않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6.9%입니다. 네. 전국을 비롯해서 저희가 각 지역별 출구조사 결과 살펴보고 있는데요. 대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67.5%로 예측 1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24.1%,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7.3%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예, 역시 보수의 성지다운 모습입니다. 이번엔 반대로 호남권 광주는 어떨까요? 역시 반대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81.7% 압도적인 1위고요. 김문수 후보가 10.5%, 이준석 후보 5.9%. 네, 다음은 어디로 가볼까요? 전국 출구조사와 가장 비슷하게 나온 곳이죠. 대전의 결과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51.8%,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38.3%,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8.8%입니다. 자, 그렇다면 전국적으로 1위와 2위의 예측 표차는 얼마나 될까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51.7%로 예측 1위,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39.3% 예측 2위. 전국 출구조사 살펴봤고요. 이제 골목골목 달려서 세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출구조사 결과 예측 1위 이재명 후보, 2위는 김문수 후보입니다. 출구조사 결과를 확인해 봅니다. 여러분들의 표심과 마지막에 일치할 수 있을지 그것도 포인트입니다. 부산은요. 김문수 후보가 49%, 이재명 후보 42.7%, 6%포인트 차도 안 납니다. 서울, 부산 곳곳에 골목을 받고 이번에도 달려가서 보수의 심장 대구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67.5%로 이재명 후보를 큰 표 차이로 따돌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이재명 후보의 지역구 인천 상륙 작전을 펼쳤던 김문수 후보 어떨까요? 53.6% 이재명 후보 예측 1위. 인천 지역 출구조사 결과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는 진보세가 강한 광주로 가보겠습니다. 현재 광주 지역 출구조사 예측 1위 이재명 후보 81.7%, 예측 2위는 김문수 후보 10.5%입니다. 그래도 김문수 후보가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자, 다음 중원 대전의 표심은 어땠을까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51.8%, 김문수 후보 38.3%의 출구조사 결과입니다. 이번엔 중도 표심 살펴봤고요. 울산 지역 출구조사 결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46.5,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44.3으로 경합입니다. PK 중에 하나 울산이 지금 경합인 상황.
출구조사 결과를 보고 계십니다. 자, 유권자 수가 가장 많은 경기는 어떨까요? 경기도지사 간의 대결, 민주당 이재명 후보 55.8%, 김문수 후보를 20%포인트 차 넘게 앞서고 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기 지역 출구조사 결과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열심히 달려가서 이제 강원 지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 지역도 상당한 격전지로 펼쳐지고 있는데 현재 민주당 이재명 후보 48.8,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42.15 경합입니다. 자, 중원 표심 어떨까요? 충북에서의 승자가 최종 승자가 될 수 있을까요? 자, 출구조사 결과 이재명 후보 51.1%, 김문수 후보 40.2%. 강원, 충북의 출구조사 결과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충남 지역의 출구조사 결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위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51.3%, 예측 2위는 김문수 후보 39.7%입니다. 호남권 민심 확인해 봅니다. 이재명 후보 79.6%고요. 김문수 후보 두 자릿수를 보였습니다. 출구조사 결과 11.8%입니다. 선거운동 기간 골목골목을 누비며 유세를 펼쳤던 각 후보들의 출구조사 결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엔 전남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80.8%로 예측 1위. 다음 영남권으로 확인해 보죠. 경북입니다. TK 김문수 후보 64%, 이재명 후보 28.2%. 이번엔 어느 지역 살펴볼까요? 경북 지역 살펴봤으니까 경남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경남 지역 출구조사 결과 김문수 후보 48.8, 민주당 이재명 후보 43.4 경합입니다. 5%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네요. 자, 이제 제주 확인해 보죠. 출구조사 결과 제주는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 57.9%, 김문수 후보 예측 2위 31.2%로 나왔습니다. 네, 출구조사 결과가 여러분들의 표심, 결과로 딱 맞아 떨어질까요? 그거는 지금부터 계속 저희와 함께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출구조사 결과 확인해 봤고요. 앞으로 이어지는 개표 과정도 저희 연합뉴스TV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선 상황실이었습니다. 네, 관련된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선거, 21대 대통령 선거가 8시에 끝났습니다. 먼저 투표율이 지금 계속 집계되고 있는 상황인데 당초 77.8%, 1시간 전만 해도 77.8%였는데 지금 집계되는 최종에 가까울수록 79.3%, 거의 80%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최종 집계는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윤희용 대표께 먼저 질문 드리면 70대와 80대는 전혀 다른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제 77% 지난 대선에서 나왔던 77%도 상당히 높은 이제 투표율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제 나라들 같은 경우는 호주 같은 경우는 투표율이 90% 넘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의무 투표제를 시행합니다. 그래서 투표에 참여하지 않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페널티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또 어떤 나라든 이제 인센티브가 있으면 어떤 것을 할인해 준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또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대한민국처럼 이제 어떠한 이제 인센티브, 페널티 이런 것이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투표하는 나라들 중에서 이렇게 70% 후반대는 거의 OECD 국가들 중에서 탑 클래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80%에 가깝게 나온다는 것은 지금 최근에 어떤 대한민국 대선들 투표율이 이제 사전투표 도입 이후에 높아지긴 했는데 그 수준들을 더 뛰어넘는 높은 이제 투표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그리고 이번 선거에는 상당히 사실은 1위, 2위, 3위 후보가 격차가 상당 부분 여론조사에서 나왔기 때문에 사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대략적인 이제 짐작을 할 수 있는 선거였고 그래서 내가 투표 참여하지 않아도 결과가 뒤바뀌지 않을 것이다. 뒤바뀔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낮아지는 것이 이제 합리적인 예측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그걸 뛰어넘어서 투표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유권자들이 이번에 투표하는 것이 실제로 굉장한 나는 이제 의미를 갖는다, 의미 부여를 함으로써 투표에 참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재명 후보 지지층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그런 계엄과 탄핵 이것을 이루어진 것이니까 분명하게 나는 표를 행사함으로써 심판에 나는 이제 행동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 부여를 하면서 투표한 것으로 보이겠고 또 물론 김문수 후보도 평소에 이제 사전 여론조사에서 나왔던 지지율에 비해서는 득표율이 좀 높아진 측면도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보수층들도 상당히 이제 이완되어 있던 긴장감이 해소되어 있던
결집력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상황에서 막판에 그래도 일정 부분은 좀 회복한 수준, 일정 부분은 이전의 정당 지지율 수준을 이제 회복한 수준을 보여준 측면에서 네. 보수층에서도 또 어떤 가치에 대해서 난 투표를 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들 좀 갖고 있어서 이렇게 이제 높은 투표율로 이어진 것 아닌가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79.3% 아직 집계 중입니다. 하지만 이제 개표는 8시 반부터 시작이 돼서 경북 지역부터 일부 개표소에서는 개표가 시작되는 상황이고요. 현재 보여드린 것은 출구조사 상황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투표율이 유난히 좀 높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면서 그렇다면 이제 지금은 출구조사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과연 보수가 결집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최수영 평론가께서 이야기를 해주시죠. 결집했죠. 그러니까 지금 대구 투표율이 80에 육박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보수 정당에서 특히 이제 국민의힘 계열 정당에서 승리의 법칙은 TK에서 투표율 80에 득표율 8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투표율 80이라는 거는 지지층이 최대 결집했다는 거죠. 그런데 득표율이 지금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출구조사에 따르면은 지금 70에 조금 못 미치는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한다면은 이건 보수가 결집은 한 게 아니라 보수가 분화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최대층의 투표는 나왔지만 이것이 분화되었다. 다시 말하면 과거와 같은 정말 말하자면 몰아주기식 투표는 없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진영 대 진영이 다 결집한 선거고 그다음에 중도 또한 최대 결집했고 중도가 사실은 이 출구조사에 조사에 따르면은 진보 쪽으로 그러니까 민주당 쪽으로 전부 거의 넘어갔다. 이렇게 분석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이번에 선거는 지금 윤희용 대표께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만은 80에 가까웠다는 거는 이거는 사실상 정말 OECD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사실 드문 현상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선거에서는 아마 성격 규정이 아마 이거는 심판 선거로 규정하는 게 맞다. 우리가 통상 대선을 갖다가 미래형 투표, 전망형 투표라고 하는데 네. 저는 이번 선거가 그러면 회고형 투표에 가까웠던 비전 선거였다. 이렇게 분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고 본다면은 이 출구조사도 아마 이런 추세로 개표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지만 어쨌든 이번 선거는 진영뿐만 아니라 관전자였던 중도까지 최대 동원했던 선거였지만 결국은 대선이라는 성격상 그러니까 비전형 투표가 아닌 회고형 투표에 방점이 찍혔던 선거였기 때문에 이렇게 출구조사에서 큰 차이가 났다. 이렇게 분석을 하겠습니다. 예, 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곳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자택 앞인데요. 앞서서는 이제 경찰이 모여서 이제 나와 있는 지지자들을 좀 정리하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폴리스 라인까지 쳐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지지자들이 그 앞까지만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아직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과거 이제 당사에 나와서 직접 화면을 보는 경우도 있었는데 오늘은 이제 집에서 이 개표 상황을 보다가 아마 좀 나중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저희가 이제 보수 결집이 됐느냐라는 질문을 드렸는데 같은 질문을 또 최창규 교수께 드리겠습니다. 보수 최대 결집한 거죠. 만약에 결집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39% 나올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아까 이 지금 국민의힘이나 보수층은 여전히 특히 국민의힘 누구 마찬가지고 김문수 후보도 마찬가지인데 여전히 국민 일반의 민심을 잘 파악하지 못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게 나왔다는 얘기는요. 양대 진영이 최대 결집한 거예요. 투표율이 지금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게 79.3% 말씀하셨잖아요. 네. 아니 80%는 안 됐습니다만 거의 80% 육박한 거잖아요. 이 정도라는 건 완전히 최대 결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수가 결집이라고 무슨 말씀드리는 거냐면 이게 계엄이나 탄핵에 대해서 이게 심판 선거인 건 당연한 것이고 그런 뭐 말하자면 이 구도 자체가 형성이 됐던 거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40%가 나왔다는 말이죠. 예. 보수가 뭐 그런 탄핵 심판 이런 걸 떠나서 최대 결집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투표율을 보면 말이죠. 민주화 이후에 첫 번 치러진 선거가 13대 선거였어요. 그때 89.2%였어요 투표율이. 13대, 14대, 15대 전부 80% 넘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6대 때부터 이제 2000년대 들어와서 그때부터 계속 이제 70%대였는데 다시 이제 13, 14, 15대 때 투표를 회복한 거예요. 그만큼 이번 선거가 탄핵 선거라는 거를 명징하게 보여주는 투표율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최대 결집한 거다 보수도 그렇게 보입니다. 80%에 가깝게 투표율이 나왔다는 것은 사실은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요한 정당의 고정 지지층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이렇게 높은 투표율은 양쪽 진영도 충분하게 결집하는 가운데 원래 이제 투표에 관심이 좀 높지 않던
정치에 좀 관심도가 떨어졌던 중도 성향층, 이른바 중도층들도 이번 이제 투표에 대거 이제 참여를 했다는 것을 일단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지금 출구조사 결과 절반을 이제 넘는 51.7%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실제 득표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것이 실제 득표로 이어진다고 한다면 그 대거 참여했던 중도층, 평소에는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았던 이 중도층들이 절대적으로 김문수 후보 대신에 보다는 이재명 후보 쪽으로 이제 기울어졌다는 것. 그래서 그 이재명 후보에게 표심을 이제 표출했다는 것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아까 최수영 평론가 말씀하셨던 대로 이번 선거가 지난 이제 계엄에 대한 또 직전 정권에 대한 냉정한 평가, 심판 선거로 이루어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무당층, 중도층 같은 경우에는 심판을 하기 위해서는 야당이라는 도구를 그날 들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야당은 또는 야당의 후보는 평소에 어떤 정당 지지율을 훨씬 뛰어넘는 프리미엄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가 이번 이제 출구조사 결과에 그대로 좀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중도층 움직임 얘기해 주셨거든요. 네. 제가 지금 그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예. 정치학 이론에 따르면은 정치 변화를 추동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새로운 이슈가 등장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가 새로운 세대가 등장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가 무당 중도 같은 유보층이 대거 동원돼야 됩니다. 이게 정치가 큰 폭으로 변하는 3요소라고 정치학 이론에서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두 번째 새로운 세대의 등장은 아니지만 이번 대선은 새로운 이슈의 등장은 충분해 보인다. 왜냐하면 이거는 내란, 그러니까 반계엄이라는 그런 이슈에 굉장히 우리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반응했다고 하나 평가할 수 있겠고, 세 번째 무당 중도 같은 기존의 유보층들이 대거 동원된 선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출구조사지만 이재명 후보가 과반이 넘는 지금 어쨌든 득표를 기록할 것이라는 예측 조사가 나오는 게, 과반이라는 거는 기존에 없었던 층이라든가 그런 어떤 그 이슈가 대거 동원되는 그런 어떤 현상이 없으면 절대 나타날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예. 그럼 이렇게 본다면 아까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린 이슈 중에 두 가지는 충족된 그런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도 분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개표 시작이 됐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투표함이 도착하면서 개표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 저희는 실시간 개표 상황과 주요 지역의 판세도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선택 과연 누구일지 지금부터 함께 지켜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개표 상황실입니다. 자, 이제 개표가 이제 막 진행이 됩니다. 출구조사 결과 앞서 저희 둘이 8시부로 말씀을 드렸죠. 그 출구조사 결과 다시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보시죠. 자, 출구조사 1, 2위 어떤 후보가 예측 1, 2위를 했는지 지금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이곳은 전국 상황입니다. 3사 출구조사 결과 예측 1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51.7%, 예측 2위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39.3%. 출구조사 결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입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49.3%로 예측 1위를 했습니다. 서울 상황 살펴봤습니다. 골목길을 지나서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49%로 예측 1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42.7% 2위. 자, 다음으로는 보수의 심장 대구로 가보겠습니다. 출구조사 결과 김문수 후보가 67.5%로 예측 1위를 했습니다. 대구에선 김문수 후보의 민심이 크군요. 자, 이번으로 향할 곳 인천입니다. 인천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53.6%로 예측 1위 김문수 후보를 앞선 출구조사 결과입니다. 자, 수도권 인천까지 살펴봤습니다. 광주로 가봅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81.7%로 큰 표차 벌리면서 출구조사 결과 예측 1위를 기록했습니다. 자, 광주 이번엔 대전입니다. 대표적인 캐스팅보트 충청 지역이죠.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51.8%, 김문수 후보는 38.3%로 예측 2위입니다. 다음은 울산입니다. 전통적으로 보수 지지세가 강한 곳인데요. 출구조사 결과 이재명 후보가 46.5%, 김문수 후보가 44.3%로 경합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울산 북구는 진보세도 강한 지역이죠. 자, 이번에는 가장 많은 유권자가 있는 경기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경기도지사 출신 간의 대결. 예측 1위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55.8%, 예측 2위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34.6%. 가장 많은 유권자가 있는 경기 지역까지 살펴봤습니다. 강원으로 가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48.8%, 김문수 후보가 42.2%로 강원 지역 경합입니다.
자, 골목골목 이번에는 충북에 도달을 했습니다. 예측 1위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51.1%,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 40.2%로 두 후보 간의 격차 11%포인트. 충남으로 가보죠. 충남에서는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51.3%로 예측 1위고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39.7%로 예측 2위를 기록했습니다. 충청 지역을 지나서요. 전라도로 왔습니다. 전북입니다.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79.6%로 예측 1위, 출구조사 결과 압도적인 전북입니다. 자, 전남으로도 가봐야겠죠. 전남에서 역시 전북과 마찬가지로 이재명 후보가 80.8%로 예측 1위를 기록했습니다. 선거 투표율이 가장 높았던 이 전라 지역이죠. 자, 이번에는 경북으로 향해 보겠습니다. 경북에선 조금 다릅니다. 출구조사 결과 예측 1위는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 64%. 경남으로 가보겠습니다. 경북에 이어서 경남은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48.8%,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43.4%로 경합입니다. 자, 이번에는 제주로 향해 보겠습니다. 투표율은 가장 낮았던 지역이기도 한데요. 이곳은요, 예측 1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57.9%,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는 31.2% 출구조사 결과입니다. 예, 출구조사 결과 저희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역별로 한 곳 한 곳 어떤 후보가 예측 1위 달리고 있는지 살펴봤는데요. 잠시 뒤에 개표도 진행이 될 거고요. 저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개표 상황실이었습니다. 네, 출구조사 결과를 보여드렸고요. 아직 개표가 시작은 됐지만 집계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집계가 되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대담 계속 이어가는데 앞서서 이제 출구조사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일단 50%가 넘는 후보가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그 전에 잠깐 화면 먼저 좀 보겠습니다. 왼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이재명 후보의 집앞이었고요. 오른쪽은 김문수 후보의 집앞이죠. 예, 두 후보 모두 오늘 특별한 일정 없이 각각의 자택에서 현재까지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택 앞에는 지지자들과 또 취재진들이 모여 있고요. 후보들이 모습을 드러내는 대로 저희도 바로 연결을 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잠시 뒤에 국회 또는 당사로 이동을 할 것이다라는 이제 속보도 있기 때문에 상황을 좀 봐야 되겠고요. 김문수 후보도 아직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재명 후보 자택 앞에서는 지금 이름을 연호하는 지지자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들리고요. 지금 경호인들이 좀 앞에 나와서 다시 한번 정렬을 하는 걸 보고 아마 더 많은 지지자들이 혹시 나오는 건 아닌가 하면서 이제 좀 연호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나오는 대로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저희가 대담을 이어가는 중에 어떤 부분이냐면 50%가 넘는 후보가 만약 진짜 득표가 된다면 과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이후에 두 번째가 될 텐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한 얘기를 듣겠습니다. 먼저 최수영 평론가께서 얘기를 해주시죠. 네, 저는 이제 50%라는 거는 사실상 그게 숫자의 과반을 넘어서 정치적으로는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정 운영의 동력을 사실상 위임받은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얘기할 때 이제 진영 대 진영의 최대 결집이 51대 49의 싸움이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관용적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51대 49로 이렇게 팽팽히 맞선다는 의미지 실제 51을 넘어서 나온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87 체제 이후에 유일하다는 거는 그거는 그만큼 그게 어렵다는 걸 상징합니다. 아무리 이번 대선이 더군다나 이번 대선은 양자 구도 간의 3자 구도였고 이준석 후보가 결국 지금 이준석 후보와 제가 권영국 후보의 합이 어찌 보면은 7, 8을 넘어서 10에 가까울 수 있다는 이 상황에서 50의 득표를 할 수 있다는 이 얘기는 굉장히 이제 앞으로 이재명 후보가 만일 집권을 해서 이제 또 당선이 돼서 이제 내일부터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될 경우에 상당 부분 정치적인 어떤 그런 정당성과 명분을 위임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는 숫자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50의 과반의 총합을 넘었다는 이 의미를 넘어서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권한을 위임을 하는 거지만 그 위임의 강도가 매우 강해졌다.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그 좀 국정 운영의 동력을 이끌고 갈 수 있는 명분과 당위성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향후 100일이 대단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 좋은 힘과 그 좋은 어떤 동력을 국민이 위임했는데 그 향후 100일 동안에 그러한 것들에 대한 어떤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한다면 급격히 또 선회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번 정부는 인수위도 없이 출범하기 때문에 바로 2일차부터는 인선부터 시작해서 바로 현안에 대한 직접적인 이제 대응들이 있어야 하는 상황에서 이 과반을 넘는 지지율은 굉장히 두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 큰 힘도 될 수 있지만 그것이 다시 또 돌아올 수 있는 부메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정치적 함의는 대단히 크다, 작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창현 교수님. 보통 우리가 정치를 이제 다수결의 정치를 얘기 많이 해요. 근데 다수결의 정치보다 더 발전된 단계 합의의 정치예요. 우리가 항상 승자 독식을 비판하면서 왜 결선 투표제를 안 하냐는 비판을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결선 투표라면 어차피 한 사람은 과반을 넘어요. 그러니까 49%라는 것과 51%는 다릅니다. 의미가. 그래서 결선 투표라면 일단 정당성의 문제, 분열과 갈등의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게 50%라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게 이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거는 과반을 넘느냐 안 넘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 정치가 단순 다수제, 소선거구제 이게 이제 승자 독식을 가져오는 거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자꾸 분열과 갈등이 생기고 지난 대선 같은 경우가 불과 23만 표 차밖에 안 났잖아요. 이긴 건 이긴 거예요. 이긴 겁니다만 불과 몇 표 차로 이기기 때문에 표차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상대방 진영에 있는 유권자들이 마음속으로 자발적인 지지와 동의를 보내기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 그렇기 때문에 49%라는 숫자와 50%를 넘는 건 거기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반을 넘었다는 얘기는 적어도 이 대한민국을 통합해낼 수 있다는 그런 정치적인 하나의 그 정당성을 부여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볼 때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 이후에 처음인데 물론 이제 내란이라는 프레임 때문에 이렇게 간 것이긴 해요. 3자 구도에서 더군다나 이 과반 획득은 대단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볼 때 이게 이재명 후보와 이재명 대통령, 뭐 대통령 아직 아닙니다만 이재명 후보와 지금 이쪽에 김문수 후보 측이 양대 진영이 최대한 결집하고 대한민국의 이 정치적 양극화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원동력을 국민이 부여한 거예요. 만약에 당선이 되고 이 숫자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말이죠. 근데 문제는 이제 앞으로 이러한 숫자를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나 통합에 잘 유효하게 활용하냐의 문제일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어쨌든 간에 내란을 종식시킬 수 있는 명분이 생겼다는 거.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던 게 정치법은 없으되 내란에 대한 수사는 단호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 단호한 수사의 하나의 명분이 됐다. 이거는 49%라는 의미와 전혀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득표율 50%를 넘는다는 것, 특히 이걸 3자 구조에서 이제 또 넘는다는 것에 대한 이제 강조를 하셨는데요. 그 부분 좀 말씀해 주실까요? 3자 구도에서 50%를 넘는다. 정말 나오기 어려운 것인데 이제 그 현상이 지금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거 결과 나게 되면 이제 승복하느냐 이제 문제 다 승복을 불가피하게 하긴 합니다만은 사실은 우리 최 교수님 방금 말씀하셨듯이 반대쪽 진영에 있는 유권자들이 지지자들이 심리적으로까지 승복하느냐의 문제는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격차가 적게 나고 지금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들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득표율로 당선이 되었다라고 하면 심리적으로 좀 승복하기 싫어하는 꺼려지는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50을 넘었다라고 한다면 심리적으로 승복하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이것이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는 정도라고 하고 그것이 이제 국정의 안정성을 가져오는 것이죠. 미국의 이제 대통령학 권위자인 이제 폴시 라이트라고 하는 이제 분이 계신데 대통령이 이제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중요한 자원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분의 이제 논문을 보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의회 내에서 여당의 의석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하시는데 그게 정말 중요하죠. 두 번째로는 그때 이제 대통령의 지지율입니다. 순간순간. 대통령 지지율이 높으면 권한도 커지는 것이고 지지율이 낮으면 법적 권한은 있지만 행사가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세 번째로 이분이 얘기하는 것이 당선 시 득표율입니다. 당선될 때 득표율이 과반을 넘을 정도로 높게 득표율이 이제 보이게 된다면 그때 정당성을 부여받았다는 것이 이후에 국정 운영하는데 통치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안정성을 부여하는 자원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50% 잘 되는 일이 흔치 않았기 때문에 이 대통령 당선 때의 득표율에 대한 이제 얘기들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계엄이 있었고 탄핵이 있었던 이후에 선거였는데
여기서 그 대통령이 50%를 만약에 넘어서 탄생한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혼란과 이제 논란들이 아직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좀 정비하는데 또 국민들의 분열된 의견을 좀 통합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득표율 수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도 잠시 더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재명 대선 후보의 자택 앞이고요. 조금 전 자막으로도 나갔습니다만은 민주당은 이제 잠시 10시부터 개표 방송을 지지자들과 함께 시청을 한다고 하는데 이 자리에 이제 후보가 함께 자리를 할지 또 나온다면 이제 몇 시에 나올지 지금 그 부분은 이제 확실치가 않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택 앞에 뭐 많은 지지자들, 취재진들, 또 인근 지역 주민들까지 나와 있고요. 계속해서 자리가 정돈되는 걸 봐서는 이제 잠시 뒤면 모습을 드러낼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김문수 후보 자택 앞도 저희 취재진이 나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모습이 나오는 대로 저희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21대 대통령 선거 이제 결과를 향해서 빠르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연합뉴스 TV 버추얼 스튜디오를 통해서 보다 직관적이고 생생한 개표 방송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대선 상황실 연결해서요. 현재 전국 개표 분위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지윤 아나운서 나와주시죠. 네, 저는 지금 대선 상황실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 연합뉴스TV는 이곳 버추얼 스튜디오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전국 각 지역의 개표 현황을 조금 후에 입체적으로 전해드리려 하는데요. 그 전에 출구조사 결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전국 17개 시도별 출구조사 결과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지역에서 어떤 후보가 앞서가고 있을까요? 네, 가장 먼저 서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에서는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49%를 넘으면서 1위 결과 나왔습니다. 다음 부산과 대구에서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앞서는 출구조사가 나왔고요. 인천, 광주, 대전은 다시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가져왔습니다. 울산은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경합 펼치는 모습을 보였고요. 세종, 경기도 이재명 후보가 50% 넘게 가져오는 출구조사 결과 보였습니다. 네, 강원도 경합이고요. 충북, 충남, 전북에 이어서 전남까지도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앞서고 있는 결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북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앞서고 있고요. 경남은 다시 두 후보 간 경합인 결과입니다. 마지막 제주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국 17개 시도별 현재 1위 판세 출구조사 결과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서 지역별 결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역별로 살펴보기 전에 전국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전국의 출구조사 결과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출구조사 결과 이재명 후보가 1위입니다. 51.7% 예측 결과로 1위. 나왔습니다. 2위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입니다. 39.3%로 예측됩니다. 네, 조금 더 자세하게 지역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출구조사 결과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우리나라의 수도 서울입니다. 서울은 지난 대선에서는 국민의힘 후보의 손을 들어줬었는데요. 이번 출구조사 결과는 이재명 후보가 앞서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49.3%,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40.1%로 2위입니다. 네, 다음 살펴볼 지역은 울산으로 가보시죠. 네, 부산 먼저 가보겠습니다. 네, 부산은 김문수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49%, 2위는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42.7%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출구조사 결과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다음 지역은 대구로 가보시죠. 네, 대구는 국민의힘의 지지세가 강한 지역이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67.5%로 1위. 그리고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24.1%로 2위 예측됩니다. 네, 이렇게 대구 상황까지 살펴봤는데요. 다음은 인천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지역구가 있기도 한 인천인데요. 이제 안방에서 이재명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53.6%, 그리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37.4%로 2위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광주로 가보시죠. 광주는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인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80%가 넘는 예측 결과 보이면서 1위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10.5% 나왔습니다. 네, 다음은 중원 민심 확인하러 가보시죠. 대전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대전은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50%를 넘으면서 51.8%로 1위 예측되고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38.3%로 2위 예측됩니다.
네, 이렇게 중원의 민심까지 살펴봤는데요. 다음은 울산으로 가보겠습니다. PK의 민심은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울산의 출구조사 역시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46.5%. 그리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44.3%입니다. 울산은 경합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경기로 가보시죠. 이번 대선 두 전직 경기지사의 대결로도 관심을 모았었는데요. 현재까지 이 경기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55.8%로 예측되면서 1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34.6%로 2위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강원으로 가보시죠. 강원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후보의 손을 들었었는데요. 이번 출구조사 결과는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48.8%. 그리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42.2%로 2위 예측됩니다. 네, 충북으로 가보시죠. 민심의 풍향계라고도 불리는 충북의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충북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51.1%로 1위 예측 결과 보였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40.2%로 2위 나왔습니다. 네, 중원의 민심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충남입니다. 충남에서도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50%를 넘으면서 1위로 예측됐고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39.7%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중원의 민심까지 살펴봤는데요. 다음은 전라도로 가보시죠. 전북입니다. 전북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79.6%로 현재 출구조사 결과 예측 1위고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11.8%로 2위입니다. 네, 이렇게 출구조사 결과 저와 함께 살펴보시고 계신데요. 전남으로도 가보겠습니다. 전남은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80%가 넘으면서 1위 예측되고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10.9% 차지했습니다. 네, 이렇게 전남까지 살펴봤고요. 경북으로 가보겠습니다. 보수의 심장 경북에서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64%로 예측 1위 달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2위 28.2%입니다. 계속해서 경상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경남입니다. 네, 경남에서도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48.8%. 그리고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43.4%로 2위 나왔습니다. 네, 이번에는 제주로 날아가 보시죠. 제주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제주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57.9%로 1위 예측 결과 나왔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31.2%로 2위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출구조사 결과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곳 개표 상황실에서는 전국 곳곳에서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개표 데이터를 분석하고 또 주요 격전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득표율 변동 상황을 자세히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이번 대선의 승자는 누구일지, 국민의 선택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개표의 전 과정을 저희 연합뉴스TV와 함께 끝까지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선 상황실이었습니다. 네, 21대 대선 선거가 끝난 지 1시간 10분 정도 지났습니다. 지금 투표율은 아직 최종 집계는 아니지만 79.4%를 기록하고 있고요. 개표는 아주 조금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0.02% 정도만 개표가 되고 있어서 대표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 집 앞의 모습을 잠깐 보고 계십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금 출구조사상에서는 51.7%의 득표를 할 것이다라는 출구조사가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일단은 집에서 개표 상황을 보다가 이후에는 또 옮길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많은 지지자들 또 취재진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궁금한 점을 좀 질문 대담으로 계속 이어드릴 텐데 뭐냐면 이제 국민의힘의 후보인 김문수 후보가 30%대죠. 39.3%의 득표를 한 점을 과연 향후 이제 국민의힘 보수의 재편이라든가 여러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들을 텐데 최평론가께서 먼저 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39.3이니까 이제 네. 실제 득표율이 이제 40 정도가 될 수도 있고 39에 그칠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근데 39와 40은 좀 득표율의 차이가 좀 크다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이재명 그 후보와는 지금 두 자릿수의 지금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아무리 김 후보가 뒤늦게 이제 후보가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내용을 겪었지만 3주간의 캠페인을 통해서 최대한 지지층을 이끌어냈다고는 하지만
졌지만 잘 싸웠다. 우리가 흔히 젖잘싸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보기에는 좀 이건 표 차이가 많이 크다. 이대로 굳어진다면은 자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냐면은 향후 국민의힘이 이대로 그냥 40선에서 이제 말하자면 후보 득표율이 말하자면 이제 그 최종적으로 카운팅이 될 경우에는 이러면 당의 새로운 재편 물결이 이룰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번 선거는 후보 선정서부터 과정, 그다음에 캠페인 전반에 이르는 것이 전부 문제가 있었다고 봐야 되고 더더군다나 이제 선거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자꾸 뭐 개입은 아니지만 어찌됐건 자꾸 미디어의 등장과 노출을 함으로써 그것이 그나마 거리를 두려는 국민의힘 캠페인과 굉장히 좀 말하자면은 굉장히 좀 어려움을 줬던 그런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앞으로 그럼 어떻게 당내에서 분석하고 극복할 것인가 이렇게 된다면은 저는 책임을 지고 김문수 후보 또한 상당 부분 이 정도라면은 향후 당으로 복귀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좀 있어 보이고 더더군다나 이렇게 만들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론이 분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저는 이대로 굳어진다면 40대 51 정도의 최종 득표로 굳어진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판을 갈아야 한다라는 어떤 강력한 쇄신의 목소리가 나올 것 같고 그다음에 당분간 표 차이가 적었으면은 비대위 체제를 조금 더 가자라고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전반적인 혁신과 쇄신이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있을 수 있어서 조기 전대에 대한 이야기들도 지금 뭐 당장은 아니겠지만 바로 뭐 선거 직후 일주일이나 한 2주 후에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최영호 교수님. 그래서 이 상황은 국민의힘이 잘 싸웠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도저히 표차가 많이 났고 이 책임이 저는 오로지 김문수 책임론이라고 봐요. 제가 자꾸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제가 유난하게 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김문수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을 선언해라. 그리고 탄핵에 대해서 반대를 가장 많이 한 게 김문수 후보였어요. 국민의힘 후보, 경선 후보들 중에서도. 근데 끝까지 자신의 그런 태도에 대한 반성이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이게 사실 말하자면 친윤, 한덕수 전 총리, 김문수 후보 이 3자의 합작품이에요. 이렇게 패배하는 게. 왜냐하면 이 상황 자체가 그럼 국민의힘이 계엄을 한 건 아니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 겁니다. 그럼 집권당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배출한 정당이지만 거기에 대한 통회가 있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없었어요. 사실상 그 한동훈 전 대표와 김용태 비대위원장이죠. 비대위원장 정도만 계속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외쳤다고요. 친윤들 뭐 했습니까 그때? 윤상현 의원, 나경원 의원, 권성동 원내대표, 권영세 전 대표 이런 분들 뭐 했냐고요. 그 김문수 후보가 그럼 거기서 정리했어야죠. 후보가 된 다음에. 그렇게 된단 말이죠. 선거 결과 승패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승패는 크게 흐름은 바꾸지 못했을 것 같아요. 이게 탄핵 선거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가 다시 재생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긴다고요. 이렇게 되면 말이죠. 단순하게 표차를 떠나서 이 그동안의 여러 가지를 우리가 반추해 보자고요. 과연 보수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의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건 오로지 전 상당한 책임이 김문수 후보 본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이 표차를 떠나서 김문수 후보가 과연 글쎄요. 제가 왜 이렇게 김문수 후보가 강성 친윤하고 왜 절연을 못했는가를 생각해 봤어요. 그동안. 네. 이유는 만약에 패배한 다음에 패배한 이후에 당권을 겨냥하는 게 아닌가라. 그렇게 하면 이게 설명이 가능했다고요. 그것도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제는. 이렇게 표차가 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보수는 완전히 새살이 돋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세력들이 물러나 줘야 돼요. 홍준표 전 대표가 말하는 게 과도한 게 아니다. 지금 화와에서 얘기하는 게. 네. 이번에 이 알겠습니다. 표차도 그렇고. 네. 예. 지금 뭐 앞에 화면 좀 보여드리고 있었는데 굉장히 좀 많은 경찰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예. 잠시 뒤에 한번 또 봐야 될 것 같고요. 제21대 대통령 선거 이제 개표가 시작됐습니다. 연합뉴스TV는 버추얼 스튜디오를 통해서 보다 직관적이고 생생한 개표 방송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대선 상황실 연결해서 개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한보선 아나운서 나와주시죠. 네, 저는 지금 개표 상황실에 나와 있습니다. 연합뉴스TV는 이곳 버추얼 스튜디오를 통해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전국 각 지역의 개표 현황을 입체적으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개표가 이제 전국 곳곳에서 막 시작이 됐습니다. 개표 극초반인 현재 전국 지역별 1, 2위 후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역별로 살펴보기 전에 먼저 전국 득표율부터 확인을 해보시죠. 현재 전국적으로 개표 0.2% 진행이 됐습니다. 아직 극초반인 상황인데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46.6%로 현재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46.4%로 2위고요. 현재 두 후보의 득표율 격차 0.2%포인트 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지역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수도 서울입니다. 서울에서 현재 개표 0.1% 진행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53.4%로 1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37.5%로 2위입니다. 아직 개표가 극초반인 만큼 이 수치는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다음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지역, 가장 많은 유권자가 모여있는 경기 지역인데요. 현재 개표 0.1% 진행이 됐고요. 자, 이번 대선은요, 두 전직 경기도지사의 대결로 관심을 끌었는데 현재로서 경기 지역의 유권자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에게 더 많은 표를 보내고 있습니다. 52.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39.4%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수치는 개표 초반이니만큼 바뀔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인천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지역구가 있는 곳인데요. 자, 인천에서도 현재 개표 0.1% 진행이 됐고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41.3%, 민주당 이재명 후보 안방 인천에서 40.6%를 득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천 상황 알아봤고요. 다음 지역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항구도시 부산입니다. 부산에서는 개표가 0.6% 진행이 됐네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68.9%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24.7% 득표율입니다. 다음은 보수 텃밭 대구로 가보겠습니다. 자, 현재 대구 0.5%의 개표율을 보이고 있고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78.7%의 득표율로 현재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은 14.8%입니다. 자, 다음은 민주당의 심장 광주로 가보시죠. 자, 광주에서는 지금 개표가 0.9% 진행이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광주에서는 77.7%를 가져가면서 현재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크게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광주 지역 상황까지 살펴봤고요. 다음은 강원으로 가보시죠. 자, 강원에서는 현재 개표가 0.5% 진행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개표 극초반인 지역들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50.1%로 선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40.8%로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중원 표심 알아보러 대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대전에서는 현재 개표가 0.4% 진행이 됐고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58.7%로 현재 1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33%로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중원 표심 계속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충북입니다. 이 충북은요, 지난 8번의 대선에서 충북에서 1위를 한 후보가 당선이 됐었는데요. 개표 0.4% 진행된 현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50.4%로 현재 선두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44.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캐스팅 보트 지역 알아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충남입니다. 충남 개표 0.1% 진행이 됐고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52.7%의 득표율로 현재 앞서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득표율 40.7%입니다. 자, 이제 호남 지역 살펴보겠습니다. 진보 색채가 짙은 지역이죠. 전북입니다. 개표 1.2% 진행이 됐고요. 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전북에서 무려 77.8%를 득표하면서 앞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15.6% 2위입니다. 다음은 민주당 텃밭 전남입니다. 자, 전남에서 지금 개표 1.4% 진행이 됐는데요. 자, 이곳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무려 88.5%의 표를 가져가면서 전남의 4위임을 내세웠던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80.8%포인트의 표차로 이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문수 후보의 득표율은 7.7%입니다. 자, 경북 지역 가보겠습니다. 보수 텃밭 TK 경북 지역. 김문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 두 후보 모두 고향이 경북인데요. 현재까지 경북의 유권자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에게 더 많은 표를 보내고 있습니다. 66.7%, 이재명 후보 27.4%입니다. 개표 0.8% 진행됐습니다. 자, 다음은 PK 지역 경남입니다. 경남 개표 0.6% 진행이 됐고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57.6%로 1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35.2%로 2위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주로 날아가 보겠습니다. 제주 지역의 순위는 어떨까요? 현재 제주에서는 개표가 0.3% 진행이 됐고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46.2%로 1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43.5%로 2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역별 1위와 2위 후보를 살펴봤습니다. 지난 20대 대선에서는 0.73%포인트라는 역대 대통령 선거 사상 최소 격차로 승부가 갈렸는데요. 과연 이번 대선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 끝까지 저희 연합뉴스TV와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 상황실이었습니다. 네, 개표가 막 시작됐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모든 걸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구조사와 함께 얘기를 해야 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출구조사 결과 뭐 저희가 다 얘기를 했지만 이제 이준석 후보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어요.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 당초 여론조사에서 두 자릿대까지 나오다가 한 자릿수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윤희용 대표가 먼저 이 부분에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이준석 이제 후보가 두 자릿수에 진입을 한 적이 있었고 좀 상승세가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전망들 있었는데요. 네. 사실 그때 이제 10%를 넘어서 지지율이 나오고 상승 국면에 있다고 할 때도 최종적으로 득표율에서는 두 자릿수 지키기가 녹록치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전문가 분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후보의 지지층은 20대와 30대의 젊은 층, 그다음에 정치에 좀 관심도가 높지 않은 중도 성향층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이제 후보들의 이제 지지율이 득표율에서는 그 지지율보다 높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낮아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 이유는 그 지지층들의 적극적인 투표 의지의 강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강도가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이준석 후보의 지지층은 그 적극적인 투표 의지가 좀 약한 편에 속합니다. 두 명의 다른 후보의 지지층에 비해서.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득표율이 좀 실제 얻는 지지율에 비해서 낮아질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10% 두 자릿수를 지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전망들이 이제 있었는데요. 그런데 3차 TV 토론에서 또 이제 그 실언을 통해 가지고 대형 이제 악재가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가 20, 30대 남성 지지층들도 있었지만 여성 지지층들도 있었던 것이거든요. 네. 그 층들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인 이제 지지를 표출하기 자체가 상당히 이제 꺼려지는 측면이 있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큰 폭의 이제 하락이 있는 그 현상으로 나왔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최종 이제 득표율은 나와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것을 뭐 의미부여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래도 두 자릿수를 바라보던 제3정당 또 젊은 정치인 이런 모습이었는데 이것이 막판에 이제 그런 실언과 겹치면서 좀 하락하고 그러면서 좀 의미부여를 좀 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상당히 사실 이것은 이제 아쉬워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어쨌든 이제 지난번 있었던 3차 TV 토론에서의 그 발언들 같은 경우들을 잘 좀 정비하고 어떤 사과도 하고 해서 다시금 좀 일어날 수 있을지 그것을 주목됩니다. 여기서 저희도 세 분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 윤희용 오피니언즈 대표와 함께 오랜 시간 이야기 나눴습니다. 세 분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